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극 영상 미디어와 힐링 사전 수업 강의 동영상 영화와 치유 5번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부정적인 신념을 바꾸기 위해 영화 활용하기입니다. 우리 교재 4장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예, 우리가 지난 시간 치유를 위한 의식적인 영화 보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의식적인 자각하에서 영화 보기였죠. 예. 자, 모든 치유가 그렇듯 우선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 또는 정화하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의 감정적인 수용, 즉 감정적 승화의 단계까지 나아갈 때 온전한 혹은 진정한 치유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든든한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것이죠.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부정적인 감정은 어디서 기원하는 걸까요? 지난 시간에 언급한 무심한 일상과 또 그로 인해 무감각하게 삶을 영위하는 가운데 쌓일 수도 있겠죠. 또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죠? 사회 속에서 구성으로 살아가면서 관계를 통해서 또 쌓일 수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러한 원인과 이유 말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크던 작던 바로 신념으로부터 이 부정적인 감정이 기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긍정적이거나 올바른 신념이라기보다는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신념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믿음과 신념으로부터 결국 이런 부정적인 감정 또한 기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부정적인 감정과 더불어 영아 치유에서 중요한 치유 대상이 그러하기에 바로 이 부정적 신념이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신념을 바꾸는 것 또한 하나의 중요한 치유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부정적 신념이란 무엇일까요? 신념의 형태들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으로 나눠 볼 수 있겠어요. 긍정적인 신념이 우리의 행복한 삶을 이끌어내는 직간접적인 원동력이 된다면, 부정적인 신념은 우리의 성장과 건강 그리고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가는데 방해가 되는 잘못된 믿음이 될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계속 이야기해 왔던 이 부정적인 정서, 이 부정적인 정서가 부정적인 감정, 정서가 당연히 감정적인 차원의 문제라면 부정적인 신념은 바로 인지적 차원의 문제가 됩니다. 인식적 차원의 문제라는 것이죠. 왜요? 신념은 무엇보다 자신의 사고방식,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 또 타인을 대하는 태도 등을 형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신념은 바로 잘못된 사고방식이나 편협한 가치관을 야기하고 때로는 혐오적인 태도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공격적으로 반응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부정적 신념은 어떻게 형성될까요? 부정적인 신념의 형성 과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신념은 어린 시절 스스로가 사리 분별하고 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명히 선택할 수 없었던 그런 어린 시절 어떤 부정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됩니다. 그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우선 그릇된 지식이나 잘못된 교육에 의해 그것이 제도적이 됐든 또는 관습적이 됐든 잘못된 지식이나 교육에 의해서 형성된 어떤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신념, 이것이 대표적인 부정적 신념입니다. 극단적인 민족주의, 대표적으로 독일의 나치즘이 있었죠. 나치즘, 그렇죠?
또는 성소수자나 이민자들에 대한 어떤 혐오, 또 물질 막론주의, 또 남녀차별 등 이런 것들이 하나의 부정적 신념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러한 부정적 신념은 안타깝게도 어린 시절 잘못된 지식, 잘못된 교육에 의해서 형성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이제 강렬한 정서적 충격이 수반된 경험으로 형성되는 부정적 신념입니다. 어떤 특정 대상, 사람일 수도 있고요. 현상에 대한 수치심 및 피해의식을 크게 가지게 되는 어떤 믿음, 그것이 결국 잘못된 신념으로, 부정적인 신념으로 굳어지는 것이죠. 또는 강렬한 부정적인 정서적 체험으로 인해 왜곡된 어떤 신념이 형성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는데, 또는 온전히 치유되지 못한 어떤 내면 아이가, 그렇죠? 어떤 충격을 받았지만 그것이 제대로 치유되지 않은 채 내면 아이로 이렇게 방치됐을 때 그 내면 아이가 가지게 되는 어떤 믿음, 그것이 결국 나중엔 잘못된 신념으로 굳어지게 되는 것이죠. 보통 어릴 때 불미스러운 성추행이나 성폭력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된 어떤 성인이 바로 성인이 됨에도 불구하고 성에 대한 어떤 과도한 억압, 그렇죠? 배타적이고 부정적인 어떤 생각, 이것들을 가지게 될 경우, 이것도 한편으로 부정적인 신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건강한 성과 건강한 사랑은 얼마나 인간에게 중요한 것인데요, 그렇죠? 근데 잘못 어떤 이런 강렬한 정서적 충격, 부정적인 정서적 체험으로 인해서 그것이 치유되지 않고 극복되지 않음으로써 결국 성인이 됨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성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잘못된 신념을 갖게 되는 것이죠. 또는 아주 어려운 가난, 극단적인 가난을 경험한 어떤 시절, 그로 인해서 고통의 어떤 경험들이 아주 강하게 정서적 체험으로 수반됐다면, 경험했다면, 그러한 사람이 나중에 굉장히 돈이면 최고라고 할 수 있는 황금 만능주의적 신념을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또는 극단적인 경쟁주의 사회 속에서 또 그러한 사회로 인해 나만 이기면 된다, 혹은 나만 해당되지 않으면 된다라는 어떤 그런 이기적인 생각, 이것 또한 잘못된 신념으로 굳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크던 작던 여러분, 이 극단적인 경쟁주의 사회 속에서 가지게 되는 어떤 생각들이 우리가 참 많아요, 그렇죠? 적절하지 않을 경우 자칫 그것은 부정적인 신념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이렇듯 이런 부정적 신념은 보통 부정확한 지각과 온전하지 못한 그런 인식 과정으로 말미암아 무의식적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도 모르게 형성되기 때문에 한편으로 이 부정적 신념을 무의식적인 신념이라고도 부릅니다. 부정적인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징들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다양한 삶과 또 다양한 경험에 따라 사실 부정적인 신념들도 굉장히 각양각색할 수 있죠. 그런데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을 보여줍니다. 자, 우선 스스로 인식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또는 무의식적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나 자신이 나의 부정적인 신념을 쉽게 자각하기란 어려워요. 다만 우리가 살면서 어떤 대상과 관련해서, 어떤 현상과 관련해서 마주할 때 어떤 특정한 감정을 강하게 느끼거나, 또는 어떤 감정을 보편적으로 경험하기 좀 어려움을 느끼거나, 또는 거꾸로 과도하게 막 느끼거나, 자, 이런 어떤 감정의 어떤 여기서 정서적 통찰이 나오죠. 정서적 통찰, 내 자신의 어떤 문제를 감정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죠. 자, 이러한 어떤 감정들을 느낀다면
한 번쯤 이것이 나의 어떤 부정적인 신념에서 기인한 것은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찌되었든 일반적으로 부정적 신념은 좀 인식하기가 어렵다. 두 번째, 만약에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서 어떤 부정문이나 비교문의 형태로 이렇게 자주 말을 한다면 한 번쯤 또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이런 거죠. 나는 사랑받고 있지 않아. 나는 뭐 못해. 나는 해봤자 안 돼. 끊임없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끊임없이 부정적으로 표현하거나 또는 비교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규정할 때, 그렇죠? 자, 이런 어떤 부정문이나 비교문을 자주 사용한다면 한편으로 내가 그 자신은 부정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평소 내 자신의 어떤 말 속에서 이런 부정문이나 비교문을 자주 사용하는가 한 번쯤 반문해 보세요. 만약 그렇다면 어떤 부정적인 신념에 의해 그런 부정적인 표현들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딱히 어떤 관계나 친구의 관계, 가족 내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어떤 원인이 아닌 뭔가 원인을 알 수 없는데 뜬금없이 부정적인 정서에 쉽게 휩싸인다. 정확히 이유를 알 수 없는데 우울하거나 의기소침하거나 또는 슬픔, 불안 등 이런 것들의 감정들이 밀려온다면 이는 분명히 오랜 시간 동안 의식하지 못해왔던 어떤 부정적인 신념의 결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스스로 인식하기 어려운 어떤 부정적인 신념이 어린 시절 무의식적으로 형성되었고 이것이 결국 두 번째 부정문이나 비교문과 같이 생각하고 그와 같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또 부정적이거나 또 비교하는 어떤 언행을 계속하며 살아온다면 결국 세 번째 부정적인 감정에 쉽게 휩싸이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 공통된 특징이 또 이렇게 연결되어 있네요. 자, 다음은 부정적 신념의 부작용. 부정적 신념이 야기하는 부작용 사례. 자, 부정적 신념은 어린 시절 또는 무의식적으로 형성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형성된 부정적 신념이 또 아주 중요한 치유 대상이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이런저런 다양한 심리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심리적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은 다양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이 잘못된 신념이 현실과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심리적 문제를 일으키면서 결국 부정적인 언행을 유발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일상에서 종종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과격한 정치적 성향을 가지거나 이단으로 규정된 또는 극단적인 정치적 색깔을 강하게 보이는 어떤 소수 종교 단체의 신도들이 보이는 어떤 과격함과 폭력성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거예요. 그들의 신념이 현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 채 또 그러한 편협하고 그릇된 신념이 결국 현실에 수용되지 않게 되니 결과적으로 그들은 어떤 과격함과 폭력적인 언행을 유발하는 것이죠. 과거의 사람들은 이 지구가 평평하다는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믿음이니까 저기 넘어가면 떨어 죽는다라고 하는 믿음, 결국 신념이죠. 자, 이런 잘못된 신념, 이러한 신념 하에서는 쉽게 바다 여행을 감행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러나 이러한 어떤 무지한 신념, 무지한 어떤 것에서 야기된 어떤 신념, 즉 잘못된 신념이 항해 기술의 발달, 그리고 실질적인 탐험, 모험,
이를 통해 결국 그러한 신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밝혀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어떤 근거, 즉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두는 신념들은 그 과학적인 근거가 새롭게 제시됨에 따라 수정되고 바뀌는 것이 아주 용이해요. 그렇죠? 반면 우리 인간의 행동과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을 토대로 형성된 신념은 좀처럼 바뀌어지기가 어려워요. 자신을 포함해서 타인의 행동, 감정 또는 사회의 어떤 현상을 지각하고 인식해 나가는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종종 실제적인 실체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기도 전에 무의식적으로 형성된 이 잘못된 신념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부정적인 감정과 행동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 의식적 자각화의 영화 보기 시작할 때 탈무드 얘기였죠. 우리가 보는 어떤 세상,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국 나를 반영한다. 나의 주관을 반영한다고 했어요. 바로 그러한 어떤 메커니즘과 연관해서 결국 부정적 신념을 가지고 있다면 결국 이 부정적 신념의 어떤 것들이 반영된 채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결국 그것은 올바르지 못하고 그릇되고 왜곡된 어떤 그런 어떤 결과를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 나에게도 무의식적으로 형성된 부정적 신념은 존재할까? 또는 그런 부정적 신념은 무엇인가? 내가 어떤 실체에 대해 왜곡된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깨닫거나 발견한다면 결국 우리는 치유로 나가는 과정 속에서 첫 발걸음, 첫 단추를 끼운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치유로 나가는 첫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의식적인 자각하에서 영화 보기도 바로 이런 부정적인 내 안에 혹시 모를 이 부정적 신념을 찾아서 결국 하나하나 해소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일단 첫 번째 동영상 마치고 계속해서 두 번째 동영상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